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네TV의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폭망 경협주 트럼프가 한 예고는 이 제목으로 한번 우리 경협주들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때 정말 잘 나가다가 지금은 이제 다시 상당히 또 어려운 그런 직면에 또 있었고요. 또 조금 좀 나아지는 이런 모습도 있는데 경협주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예전부터 악재가 나왔을 때, 최악일 때 사는 게 맞고요. 가장 좋을 때, 뭔가 정말 눈앞에 통일이 왔을 것 같을 때 오히려 경협주는 팔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많은 그런 학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식을 많이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아할 때, 뭐가 잘 될 것 같을 때 경협주를 고점에 잡으셔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경협주에 대한 좀 정밀한 분석을 좀 해서, 자, 트럼프, 지금 현재, 3명이서,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이 3명이 이제 한 배를 타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적인 운명이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또 미국으로, 또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트럼프는, 똥배짱을 이제 부리고 있는데, 뭐 똥배짱이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자기 재선을 위해서 이제 북한을 이용해 먹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트럼프의 애초 목적이 뭡니까? 처음부터 당선될 때부터 이 트럼프의 목적은 오직 재선입니다. 나 또 해먹어야지. 내가 해야 미국을 살릴 수 있다. 미국을 위대하게. 이게 이제 트럼프의 욕심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김정은 같은 경우도 이번 트럼프 정권 하에서 만약 못한다라면, 사실 지금 잘 돼야 되는데 만약 못 된다라면 김정은의 어떤 미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뭐 너무 쉽게 주면 안 되니까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경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걸 예전에 상당히 중요시했죠. 트럼프가 한 예고가 있습니다. 1년 후에 보자. 요즘에 보니까 그 뉴스가 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경협주, 북미회담, 지금 나 서두르지 않겠다.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리고 1년 후에 보자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의도가 뭐겠습니까? 1년 후에 보자라.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27일 날, 무료 시황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려서 경협주는 이제 끝이 보이는 싸움이니까 매매하지 마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역시나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했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서두를 게 없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서두를 게 전혀 없는 거죠. 트럼프도 지금 당장 내가 북미회담을 잘해봐야, 그래서 북한이 개방을 한다고 해봐야 잠깐 잊혀진단 말이죠. 그래서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재선 임박했을 때 이때 이 카드를 써먹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2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2개의 카드가 있죠. 미중 협상, 그 다음에 북미 협상. 이 2개가 지금 2개의 카드입니다. 하나씩 써먹겠죠. 미중 무역 협상부터 어떻게 좀 해결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일단 발등에 불은 꺼야 되니까. 그리고 북한 거는 급한 게 없으니까 내년쯤 써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트럼프가 바로 1년 후에 보자. 1년 후에 보자. 이 발언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같은 경우도 길들이기가 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해줘 봐야 의미 없다. 좀 더 길을 들여야겠다. 그래서 오늘도 나온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김정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너 아직 협상할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러면서 회담장 마지막에 빠져나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큰 걸 요구를 하는 거죠. 완전히 다 달래는 거야. 아주 환장하는 거죠. 이게 적당히 빼서 적당히 이게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핵을 있는 걸 당장 달라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주면서 해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줄 이유가 없고, 그래서 일단은 큰 걸 던져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대로 놔두면 또 북한이 또 말썽을 피우면서 또 자기의 또 정치적 운명에 행보에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또 막 여기저기서 공격을 하겠죠. 트럼프 너 봐라, 안 됐지 않느냐. 그걸 막기 위해서 뭐 합니까? 북한을 좀 달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해제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국과의 정상회담도 어느 정도 수락을 하면서 또 한 차례 또 약간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김정은의 내용이죠. 형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응? 진짜 너무 나는 어떡하라고. 나도 좀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형 기브앤테이크도 몰라?
내가 좀 주면 형이 날 뭘 줘야 내가 뭘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그죠? 내 입장도 좀 생각해달라 이거죠. 그리고 김정은은 또 현재 상황에서 볼 때 트럼프에서 만약에 다시 딴 데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반대 세력으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또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있을 때 경제를 좀 살려야 되고 뭔가 나도 좀 위상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죠? 근데 역시 김정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쫀심이 있지. 고구려의 자손인데 너무 쉽게 줄 수는 없지. 조금 이제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같은 경우는 최대 목표가 뭐예요? 남북 경협 평화였습니다. 거의 뭐 올인을 했죠. 아 이거 올인했는데 몰빵했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아 주식을 내가 몰빵을 했는데 아 이게 좀 가야 되는데 자꾸 빠지고 있는 거죠. 뭐래? 아 말 더럽게 안 들어먹네 이것들. 뭐 남녀 사이도 아니고 뭐 잘 되는 갔다가 또 삐거덕거리고 그죠? 그럼 또 달려가야 돼. 내가 또 가야 돼. 그러면서 또 이제 미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속으로는 트럼프도 좀 쉽게 좀 가자. 응? 나 경험 안 된 폭망인데 이런 머릿속에 구상을 좀 하고 있을 겁니다. 복잡하겠죠. 응.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다시 또 미국으로 바로 달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통일보다는 우리가 이제 경협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많은 분들이 뭐 통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통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해꾼들이 너무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중국이 쉽게 해서 북한 쪽으로 통일이 되면 미국이 아주 절대 가만 놔두지 않을 거고 그렇다고 미국 쪽에 휩쓸리면서 북한이 개방을 하게 되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최고의 이 최강국이 자기 밑바닥까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무역전쟁 하고 있죠. 이 무역전쟁이라는 건 뭘 또 최악의 경우 뭐가 겠습니까? 다 그 무력까지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좀 가까이 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좀 개방을 시켜야 내가 좀 더 중국에 좀 더 가까이 진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대만 쪽은 희업 쌓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지금 너무 인건비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대체할 생산기지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가장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경협이 앞으로 이 정권 하에서는 제가 볼 때 판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판이 깨질 이유는 없다 이거 판단하고요. 진통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들쑥날쑥 하는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어떻게 되는가? 들쑥할 때 하면 큰일 나요. 날쑥할 때 사야지. 들쑥날쑥할 때, 날쑥할 때 사야 됩니다. 날쑥할 때.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죠. 날쑥. 근데 최근에 이제 또 경협주의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의 악재가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협상이라는 것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지금 당장 이렇게 잘 되면 잘 될 것 같았으면 거기서 파기도 안 했겠죠. 한 번 더 그걸 어떤 극의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지 않겠는가. 그때가 이제 바로 경협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경협주 진짜 징글징글 맞아. 나 진짜 다시는 안 살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들은 뭘까? 두 번 당한 거야, 지금 고점 잡아가지고.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자꾸 반대로 매매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나중에 경협주가 갈 때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종 한 개도 안 가고, 경협주만 아주 그들만 가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 다시는 경협주 안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가야 안 할까? 또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바에는 지금은 때를 기다려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강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현재 뉴스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김정은의 11월 부산 초청, 다 뭐예요? 하반기에 걸려있죠. 트럼프는 1년 후에 보자 그랬고, 김정은은 11월 달에 추천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왜겠습니까? 트럼프가 재선을 해야 되는데, 내년 11월 달이니까, 이제 1년 전부터 분명히 이제 작업에 들어가겠죠. 그때 아마 이제 경협주에서 좋은 내용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번의 시도도 남아있다 판단이 되고요. 그때가 바로 이제 저가 매수 기회다 판단을 합니다. 폼페이오 같은 경우도 수개월 내 3차 북미회담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개월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뭐가 나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닥에서 경합주들이 반등 나왔다고 해서 쫓아 들어갔다가는 또 우리가 탈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그 종목들을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경합주들의 주도권들부터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 주도주별로, 섹터별, 주도별로 우리가 후발주는 전혀 볼 게 없죠. 예전에 갔던 뭐 포스텍이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볼 게 없는 거예요. 자, 1등은 바로 관광이죠. 1등은 바로 관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에 대장한다라면 우리가 이제 용평 리조트가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난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우리 용평 리조트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친 걸로 판단이 되는 거죠. 경업 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이 가격은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는데 또 이 검은색 선이 21선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각도가 가파릅니다. 이 각도가 가파른 상태에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고 판단하고요.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바로 이제 눌려주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한번 21선을 만나러 고고싱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제 그때를 이제 노리시면 되는데 이게 뭐 당장 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 버리게 되면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그래도 쫓아가지 말고 지금 당장 절대 좋은 거 나올 거 없으니까 쫓아갈 필요 없다. 저는 하반기를 공략해라. 그러면 저점에서 기회가 다시 한번 더 올 거다. 분명히 뭔가 좀 악재들이 또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노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이대주주가 중국 이대주주가 지분을 팔아달해가지고 또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바로 못 가고요. 한 번 더 내려올 겁니다. 만약에라도 이 아난티가 요 가격대를 내려온다라면은 이건 뭐 절호의 찬스가 되겠죠. 대략 12,500원 섹터인데요. 저는 기다려라. 그리고 만약에 손실 나신 분이 있다라면 물타기도 아무 때나 하지 마시고 그럴 때 왔을 때 정말 낮게 사서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경업주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개성공단이죠. 북한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것도 너네 나만 너무 미국 눈치 보지 마라. 개성공단 빨리 해. 그래서 개성공단 쪽, 인디에프 쪽이 최근에 이제 뭐 대주주가 팔아서 미리 급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저점을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파동이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정권대로 간다라면 이 파동이 크게 3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파동까지 나왔고요. 지금 눌림이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이 눌림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거의 6개월 넘어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상당 기간 아마 진통 과정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디에프 같은 경우도 2,000원 초반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가 온다라면 그때는 좀 과감하게 이 선을 보시고 이 선을 왔을 때는 좀 과감하게 낚아채실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좋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주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철도가 좀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푸른 기술, 조금 좀 바닥을 치고 있죠. 역시 두 번의 파동밖에 지금 안 나왔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본다라면 세 번째 파동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내년 하반기나 내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간다라면 저는 신고가 높아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푸른 기술 같은 경우도 향후에 뭔가 악재가 한번 나왔다 싶으면 이제는 푸른 기술 좀 사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도주에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뭐 푸른 기술하고 이제 부산산업이라는 종목이 예전부터 있었죠. 뭐 그 외에도 뭐 대아TI도 있고 하겠습니다만은 부산산업 같은 경우도 분명히 한 번은 늘려줄 거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저점을 한 번 더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판단이 되고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노리시는 가격이죠. 대략적인 가격이 10만원 초반이 되겠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주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지금 당장 반등 나오면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미회담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또 뭐가 좀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개성공단, 그 다음에 이제 자원개발이 있겠죠. 자원개발의 태국 대장주로 한다면 당연히 이제 포스코엠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포스코엠텍은 그래도 워낙 파동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대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을 보셔야 돼요. 포스코엠텍 우리나라에서 북한 자원개발 쪽에 가장 옛날부터 진출했던 기업이 바로 포스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스코엠텍 얘는 이제 6,000원 중반 한번 올 때까지 꼭 기다리셔가지고 온다라면은 그때는 좀 매수하셔도 된다. 오히려 그때 막 공포가 휩싸일 거예요.
그렇게 떨어지게 온다라면은 분명히 또 안 좋은 내용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은 섣불 손이 안 갈 텐데, 저는 오히려 그렇게 손이 안 갈 때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관련 종목이 있죠. 오순입니다. 오순이 농업 관련주가 되겠는데, 아시아 종묘라는가 이런 종목들이 딱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역시 이 판을 깨지 않는다는, 이 선을 안 깬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간 척 하다가 지금 각도가 너무 가파르니까 한번 간 척 하다가 또 빠질 거란 말이죠. 역시 6,000원 초반대 오게 된다라면 아주 강력히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전업주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추가 매수는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이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와 단가 낮춰서 그때 빠져나오는, 올라올 때 빠져나오거나 수익 내고 나오거나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까지 보신다라면 경협주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손실 보신 분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좀만 더 인내를 하시면서 손실을 확정하지 마시고 인내를 하시고 가시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니까 힘들 내시고 경험주 가신 분들 파이팅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만의 TV였고요. 구독 그리고 알림 꼭 신청하시고, 제가 앞으로 수소차라든가 전기차 뭐 궁금한 점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말 최적의 매수 시점이 어디겠느냐, 파동의 원리, 그 다음에 마법 공식을 활용해서 제가 정확하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